부산 북구갑의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가 앞서고 있고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판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 살얼음판 지금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워낙 뜨거우니까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거쳐가지고요. 박민식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후보들끼리 경쟁을 치르나요? 자, 이제 북구갑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은 박민식 후보,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 이렇게 세 명 있습니다. 저의 최고 관심 지역구거든요. 부산. 예. 저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통틀어서 제일 관심 있는 지역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누구 한 명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누구 한 명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한테 내 인생에 제일 큰 문제야 진짜. 한동훈이. 예. 정말 나는 고통스럽거든요 실제로. 예. 내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잖아. 네. 뭐 다른 거 워낙 바쁘니까 막 이렇게 그냥 봐. 한동훈 관련된 영상 하면 나도 모르게 욕하고 있어. 진짜 한동훈은 뭔가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또 맨날 뭐 누구 까고 예. 지금도 예, 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예. 하정우 수석 까고 있거든. 그 페이북 잠깐 뭐 짧게만 한번 보고 갈까요? 뭐라고 올렸냐?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 라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이재명 대통령 핑계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다. 근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동훈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 하정우 수석이었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하 박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뭐죠? 지금 하정우 수석이죠. 이분은 AI에게 인사이트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설명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정권을 잡아서 저는 그런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근데 저렇게 얘기한 거 처음 보네, 저는. 예전에 했었어요, 이거. 역사에서 정말 위인처럼 예. 떠받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경쟁자니까 그거 씹느라 또 정신없습니다. 네. 근데 씹는 것도 너무 잘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못났어. 너무 진짜. 잘다고. 그 제대로 진짜 아프게라도 그러니까. 씹든가. 예. 그래서 민심이 어떻습니까? 부산 북감 여론조사가 최근에 여러 차례 발표가 됐는데 뭐 1위는 하정 후보가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2위가 누구냐가 관심의 대상인데 박민식 후보가 공천 확정되기 전까지는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한동 후보가 좀 더 나온 경우도 있었고 박민식 후보가 소폭 더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조사 중에 9페이지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많이 앞서서 거의 하정 후보랑 비슷하게 나온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설문지를 봤는데 예. 설문지가 조금 약간 트릭이 있었더라고요. 그 설문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Q1번에 지정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약점은 무소속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3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서 마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무소속이 박민식 아니네. 후보는 정당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냥 보훈부 장관 예. 전 뭐 이런 워딩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워딩으로 하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높게 나오는데 아주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항 2번, 문항 3번도 같은 식으로 해서 사실 인지도가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정우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오차범위 살짝 높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이 뭐 제대로 하긴 한 건데 조금은 문항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다시 좀 그 여론조사 결과 좀 띄워주시면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부산 완전히 활력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미래가 아주 창창해졌습니다. 맞아요. 내가 가슴이 뛸 정도인데 그런데 박민식 한동훈 합치면 이게 50이 넘어버려요. 나는 참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한테 좀 여쭤볼까 합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 이게 이제 또 이 지역구의 최대 이슈인데 저는 장동영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전 믿어요. 네, 당에서 뭔가 허락하는
그 당이 허락하는 식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오늘 박민식 후보가 어쨌든 후보가 됐어요. 경선 승리했으니까 네. 발표가 났는데 일성이 뭐냐 한동훈과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네. 장현 대표도 오늘 기자간담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한동훈과 단일화는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알아서 투표장에서 단일화하는 식이 말고는 없는 건데 이제 그걸 하게 되려면은 방금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여론조사만큼의 지지율이 요 연휴 지나고 나서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박민식 장관 찍으려고 했던 지지자들이 그래도 투표장 가서 한동훈 찍을까가 되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이 지원을 받을 박민식 장관을 과연 그렇게 쉽게 밀릴까? 이건 약간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양측 지지자들이 서로 이제 갈등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단일화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민식 마음이 그럼 중요하겠네요. 이분 절대 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요? 확실하죠. 지금 뭐 장현 대표 약간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일종의 배팅을 한 거예요. 네. 내가 처음에 박민식 전 장관이 이 하마평에 올랐을 때 당에서 너무 약한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 이번에 경선 붙인 것도 이영풍 전 기자가 붙인 것도 어떻게 보면 박 전 장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여서도 나쁘지 않았고 박 전 장관 되게 충성하면서 전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있네. 네.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실각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네. 박 전 장관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불안해가지고 나는 단일화할까봐 불안해. 근데 뭐 또 전문가분들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표의 이동이 반드시 두 사람 중에 한 명한테 가는 건 아니라고 분석을 하더라고. 워낙에 네. 상극이다 보니까 맞나요? 네, 실제 이번 이제 여론조사에서 17번 페이지에 보시면은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 하정우 대 한동훈, 하정우 대 박민식 했을 때 있네. 실제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동훈 후보한테도 한 30%밖에 안 가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의 표도 한동훈 후보한테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도 박빙으로 이길 가능성이 보이는 건데요. 이제 아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온 양자 대결이나 다자 대결 이건 이제 정당 표기가 안 된 조사기 때문에 이건 좀 디스카운트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속 정당이 워딩이 나가면 하정우 후보나 또 박민식 후보는 지지율이 이거보다 한 3 내지 5%포인트는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등은 하정우, 2등은 박민식, 3등이 한동훈 이런 순서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옅어지는 거죠. 이제 박민식 후보로 지지표가 좀 모일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보다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때 우리 최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장해찬 전 부원장이 뜨면 이제 판세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분 뜨셔야 돼. 장해찬. 출동하셔야지. 그분 너가 차로 모셔. GV80으로 모셔. 이길 수 있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해찬 선생님 모셔야 돼. 제가 모십니다. 지금 가장 값진 분이야. 장해찬 그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장해찬. 장해찬 선생님이 뭐 곧 뜨시겠네요. 네. 하정우 수석하고 만약에 한동훈하고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한동훈이 더 앞서는 걸로. 단일화가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렇게 지금 초박빙 양상입니다. 박민식하고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하정우 수석이 39.7대 33.1로 앞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초박빙 양상이다. 그리고 박민식과 한동훈이 다 나오고 하정우 수석이 출마할 경우에는 또 하정우 수석이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저 숫자 보면서 정당 지지율 제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요.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응답한 겁니다. 민주당이 39.1, 국민의힘이 37.6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1.5% 정도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자 대결로 가면 한동훈이 38.2, 하정우가 37.4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조금 빠지고 한동훈은 한 1% 조금 안 되는 거 더 지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양자로 갔을 땐 고민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응답하고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박민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박민식 후보는 자기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 못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가 부산을 조금 더 일찍 내려가서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닌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래도 부산에서 새로운 보수의 싹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거 하나. 거기에 하정우 후보가 투입이 됐는데 하정우 후보가 몇 번의 네거티브 때문에 약간 휘청였던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돼서 온전하게 하정우 후보 쪽으로 좀 지지가 잘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박민식하고 한동훈 이 두 후보가 단일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거를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 지지세가 쏠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은 아직도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 박민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단일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힘당에서 후보 경선을 하는데 박민식하고 이영풍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면접을 하는데 주로 그걸 물어봤다고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둘 다 뭐 단일화는 생각도 안 한다. 뭐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천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그래도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도 있고 당 내에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시점에 후보 한쪽,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박민식이든 그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든 한쪽이 포기하는 구도는 대단히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계속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일화하고 그냥 포기하면은 나중에 사실은 보장할 수 없어요.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재편되든 간에.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내가 그냥 뭐 이 박민식 후보한테 양보하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여기 나올 때부터 사실은 이 무리해서 사실 나온 거에 가까운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접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는 어려운 조건인데 다만 두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이게 두 사람 다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라고 흔히 부르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보수 유권자표가 쏠릴 가능성 이거를 서로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요런 좀 다이내믹한 요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유권자층이 완전히 이제 어떤 한 후보 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부산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는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약간 컬러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한동훈 지지층으로 쓸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보수 유권자층이 한동훈으로 우리가 몰아줘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어떤 광범위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박민식 지지층이 그냥 한순간에 쏠려갈 수도 있는 구도죠. 반대로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면은 한동훈 후보한테 가 있는 지지층이 보수 유권자층이 이번에 박민식한테 몰아줘야 이거는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면 또 박민식 후보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여서 사실 두 후보가 둘 다 버텨줘야 사실 하정우 후보는 유리한 것이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의외의 결과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살얼음 걷는 판이라는 거는 영남에 있는 지금 이 민주당 쪽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10%포인트가 앞서가더라도 사실 안심 못한다. 예. 15%포인트 정도는 앞서가야 우리는 확실히 이긴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런 이제 인식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본 여론조사는 저게 이제 유선 조사가 20%가 껴 있습니다. 15%? 네. 예. 그 정도를 껴놓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요 보수 유권자층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 여론조사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10%포인트를 앞서가야 된다. 이런 인식하고는 좀 별개로 그냥 그 숫자 자체를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갑이 지역적인 특성이 뭐 구포시장이라든가 또 약간 노년층들이 상대적으로 부산에서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층들을 표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선을 15%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 MBC가 조사한 거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는 100% 무선으로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는 15 정도를 유선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게 보색을 조금 더 짙게 만든 효과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단일화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하정우 후보가 30% 지금 후반이에요. 그러면 한동훈하고 박민식 두 사람 지지율을 합하면 50%가 훌쩍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자 대결을 붙여가지고 하정우, 한동훈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약간 앞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숫자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부동층으로 빠져나가거나 등답을 안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나는 한동훈은 죽어도 싫어라고 하는 보수층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양자 대결로 갔을 때 한동훈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숫자로만 볼 때는 한 5%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보신형 내부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양자 대결을 붙이면은. 박민식 후보는 오히려 합리적 보수라든가 아니면 중도층에서조차 외면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 대결로 붙어도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더 훨씬 더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든 상황은 아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박빙 우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반대할 이유를 주면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대할 이유를 주게 되면은 그 반대할 이유가 내부의 차이를 봉합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동혁이 있는 한 단일화는 안 될 겁니다. 구도상으로.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지아 의원에 대해서 국힘 지도부가 또 뭐 징계하겠다. 지금 이제 한동훈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장동혁이 있는 한 단일화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녹수님, 앵커님 그만해요. 우려해서 그렇지만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만 넘어가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는요. 만약에 내일이 투표 또 모레가 투표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D-29입니다. 지금 이제 그 경고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누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와서 내 머리 어때? 그러면 무조건 예쁘다고 그럽니다. 왜? 잘라버린 머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자고? 가서 뭐 머리 다시 붙여올 거야?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머리 자르러 가기 전에 머리 어떻게 자를까? 그러면 내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네. 좀 요즘에는 뭐 이런 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하고 그래야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희망만 갖고 있다고 잘 됩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 과목이 좀 빠지면 그런 부분 들여다보고 공부해야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무조건 시험 잘 볼 거야. 저는요 시험 하루 전에 있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 자라. 푹 자라. 그래야 그나마 있는 실력이라도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제 D-29잖아요.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 의견을 보여줘야 됩니다.